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버트 파우제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마지막 강의고요. 외국어 교육과 학습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현실을 보면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부터 그 공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주로 4가지의 이유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그 19세기 초에 그 계몽주의 시대의 영향 때문에 엘리트가 가져야 할 그 지식 중에 하나, 그 교양 중에 하나로서 외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교양 목적이 쭉 이렇게 19세기 초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일제 감정기 같은 경우는 그 교양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나 또는 외국어 어떤 도구로서 외국어보다 엘리트가 가져야 할 그런 어떤 교양 지식이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로벌 20세기 후반에 글로벌 영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영어 등장하면서 이 교양 목적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앞으로 그 커다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뭐 평화 구축이나 서로 어떤 문화 이해 이런 어떤 이런 관점 이런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어를 배우게 됐고 교육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외국어 교육 강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좁은 땅에 수많은 나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학생 교환 프로그램, 뭐 외국어는 평화에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양, 두 번째는 이제 평화, 이렇게 뭐 다른 문화 이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영어 등장하면서 이 영어가 개인의 성공, 개인의 어떤 뭐 그 커리어의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어는 도구가 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토익 시험은 개인의 어떤 실력을 평가하는 그 부분이 강하고 시험 점수가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출세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후반에 외국어는 도구로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흥미로운 어떤 대중문화의 다양화 이렇게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한류하고 또 이어서 K-pop 큰 어떤 역할을 했고, 근데 한류하고 K-pop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의 그 뭐 대중음악이라든가 인도의 영화,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은 그 수많은 이렇게 여러 거점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떤 그 대중문화 다양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가 다양화하면서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생겼고,
한류하고 K-팝의 영향 때문에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제 제가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한류 붐이 생기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일본의 한국어 교육은 2000년대 한류 그리고 이어서 K-팝으로 많은 발달했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양, 병학, 그리고 도구, 그리고 취미 이 네 가지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그 외국어 배우는 이유인데 AI하고 IT하고 AI의 영향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양 부분이 이미 많이 이렇게 약화됐고 뭐 사라졌다고 하기보다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옛날은 그 베트남 신문 읽으려면은 그 말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일단 이해할 수 있는 영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도구로서의 베트남어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 네 가지 이유 중에 평화하고 취미가 남을 것 같습니다. 취미는 조금 개인의 어떤 관심사 또는 개인의 어떤 동기하고 또 직접적인 관계 있고 평화를 위해서 외국어 교육에 어떤 가치가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남으면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는 계속 국제 공통어로서 자리를 지키겠지만 취미 목적으로 이렇게 외국어 학습이 활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선택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중국이 부상하면은 그러면 중국어는 영어로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말은 있기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 초월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미 영어를 배운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어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풍토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글로벌 영어는 이제 국제 공통어로서 계속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학교 외국어 교육은 뭐 평화이라든가 또 다문화 또는 문화 이해, 취미 생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교육 같은 경우는 영어 계속 이대로 하고 제2 외국어의 어떤 선택을 조금 이렇게 넓히는 어떤 방법을 그런 어떤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점점 이렇게 한국에 사는 외국인 출신 한국인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베트남어이든 캄보디아어이든 뭐 필리핀 뭐 여러 아시아 언어가 이렇게 한국 국내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 여러 언어를 가르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살아온 외국인도 이렇게 한국어도 또 집중적으로 배우고 어떤 상호적인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같은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이 많은 나라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미 미국에서 이중언어 초등학교가 많이 생겼고 그 이중언어 학교에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문화에 대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 초등학교, 이중언어 중학교, 이중언어 고등학교가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한국에도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 또는 이렇게 특히 이민이 많은 나라에서 외국어는 외국 문화뿐만 아니라 자기 자극 이제 이민자 또는 자기 나라에서 사는 외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에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미국에서 그 외국어 그 자체가 그 영어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Foreign language죠. 영어로 하면은 그러면 foreign language 대신에 세계 언어, world language라는 영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world language라는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문화 또는 어떤 이 국경을 초월하는 개념인데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 그러니까 그 언어는 우리 공동체 안에일 수도 있고 먼 외국에일 수도 있고 이 국어, 외국어 이게 이제 이 벽이 없어지는 거고 대신에 공평하게 모든 언어는 세계 언어로 이렇게 포용하는 어떤 그 영어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기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사용하게 됐고 거의 모든 주의 교육 과정의 공식적인 영어는 외국어 foreign language 대신에 world language 세계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 그러면은 스페인어는 그 지역의 언어 중에 하나죠. 히스패닉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또 스페인어도 쓰고 또 따로 영어도 쓰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스페인어는 지역의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 외국어는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어를 부르는 것보다 이 세계 언어를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어떤 포용하는 그 태도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다문화, 그 다언어적인 현상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어떤 풍토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한편으로는 추가 언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 언어는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어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부분인데 추가 언어는 나에게 또 하나의 추가적인 거. 그러니까 나에게 또 하나의 자산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다 영어 공부하고 그러면은 다른 그 이후에 이제 공부한 언어는 외국어 또 뭐 제2 외국어 뭐 이런 어떤 영어보다 추가 언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 공부하면은 공부할수록 이렇게 쌓여가는 어떤 그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이라는 그 영어 자체가 약간 시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개념은 이제 외국어 앞으로 외국어는 아니라 이제 추가 언어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번 강의를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사 그리고 외국어 학습의 현황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어는 각 시대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지속했던 문명어의 전통이 약해지면서 현대어가 등장했습니다. 18세기부터 점점 이렇게 현대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교육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현대어에 관련해서 이제 19세기 말에 역사상 처음으로 말하기 그 외국어 교육의 중심은 말하기 교육으로 이동했고 외국어 교육 역사상의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19세기 말에 우리에게 던져준 그 질문은 외국어 말하기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뭐 일반 수업이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20세기 또 21세기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그 다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그 자체가 사라지고 그 이제 추가 언어 또는 세계 언어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도구보다 여러 문화 이해를 위한 이렇게 수단으로 외국어 교육이 발달할 것이고, 그리고 기술 발달을 통해서
번역 앱이나 또는 어떤 그 다음에 음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자동 번역기 같은 경우는 발달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외국어 공부에서 해방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은 이제 도구로서 이렇게 의사소통에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겠지만, 인류의 평화이나 서로 문화 이해,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 한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 교육은 어떤 문화 이해, 평화 구축 그런 어떤 측면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기회로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에 갔을 때 터키어는 못하고 상대방은 영어 못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 이렇게 교환하고, 뭐 제가 필요한 정보도 얻고 제가 이제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지만, 깊게 터키 문화 이해하기 위해서 터키어 배웠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늘 생각했고, 특히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는 미국하고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역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의 어떤 마음 그 이해하기 위해서 터키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은 생각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는 그 서로 이 작은 지구에, 인구가 많고 작은 지구에 서로 우리가 이제 평화 구축하는 데에서 중요한 어떤 이해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